예, 최근 원자재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지금 시황이 정말 그런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원자재가 메인 커버하는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뭐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긴 한데 이제 유가 보겠습니다. 그 연내에 국제유가가 한 80달러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제시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80불 얘기에 있어서 그 근거를 갖다 들여다보면은 뭐 약달러라든가 내지는 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는 유가의 80불에 대해서 오히려 가능성이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WTI를 갖다 지금 놓고 보면은 사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백오데이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백오데이션 상황은 비정상 시장이기 때문에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콘탱거 상황에서 증산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상 증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럼 유가가 그 같은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더 올라갈 수가 없는가를 갖다 살펴보면은 WTI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사실 좀 최악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석유 장관도 최근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유가 자체가 배럴당 못해도 50에서 60불 선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추종하는 체감유가, 이머징 체감유가를 갖다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수준은 거의 2008년 수준까지 유가가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이 어느 정도였죠? 그때 거의 100불대를 갖다가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었죠. 110달러도 예. 기억이 나는데. 예. 체감 유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고요. 결국에는 지금에 있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같은 수요 회복 속도를 갖다가 둔화시킬 수 있는 우려들이 있을 수 있다. 즉 지금의 유가는 사실은 수요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펙 플러스라는 시장을 왜곡하는 주체에 의해서 올라온 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걸 갖다가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해주고 수요가 회복될 거야라고 해서 유가가 더 치고 나가기에는 시장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공급 측면에서 대략 10년을 갖다가 선행하는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대비 매출 추이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2024년까지는 공급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장을 접근했었을 때 지금에 있어서는 WTI가 배럴당 65불 근접 내지는 그걸 상회하는 경우에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산유국 빼고는 사실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걸 사서 해야 되니까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네요. 다만 이제 WTI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강하게 막 지금처럼 막 급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신 거예요. 또 다른 원자재 지금 계속 주목받는 게 비철금속도 그렇고 구리 특히요. 이제 경기의 닥터코퍼라고 해서 경기의 가늠자로 이제 평가되지 되는 원자재 아닙니까? 근데 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구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단을 갖다가 LME 카파 가격을 기준으로 상단을 톤당 1,500달러까지를 일단 놓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전고점이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상단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결국에는 경기가 모두가 회복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이 같은 과정에서 저희가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 기반으로 그동안 계속 달려왔었는데 근데 달러화가 계속 그러면 여기서 더 약해질 수 있는가? 모두가 경기가 회복되는 건 맞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더 강해지는 구간이 바로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면 이 2분기 때 구간 때는 달러화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방 여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그 작은 이익을 갖다 위해서 우리가 좀 리스크를 갖다가 좀 테이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역시도 사실은 저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의 기저효과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겠고 중국 측면에서도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구리 말고 이제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따리엔 상품 거래소에서 막 급락 나와가지고 그 영향을 국내 뭐 관련 주식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포스코도 막 같이 밀리고 막 그런 모습이어서 이제 철광석 선물도 이 방향성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원자재의 흐름, 이 맞물려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철강석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반적인 원자재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1분기 때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2, 3분기 때는 좀 위기 구간, 위기라기보단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다시 또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는데 이 2, 3분기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에는 유동성에 있어서 기저효과 그리고 결국에는 달러와의 반등 가능성, 즉 그동안 시장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 중순에 이미 경제공작회의를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말아라는 메시지가 분명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도 톤 조절을 갖다 했었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톤 조절을 했었고 이번 1월부터 2월 달까지 중국의 지방정부 양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 전인대에서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우리가 수요를 갖다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2010년과 좀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컨센을 갖다 하회한 부분들이 있어서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메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되는 수치다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유가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절 정도에 대해서 좀 무게 중심을 싣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럼 이런 원자재 사이클이 우리 증시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영향에 있어서는 관련된 섹터들은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탈이라던가 이제 비철이라던가 철강단 또는 이제 뭐 에너지단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상 원자재들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저희는 유동성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모든 자산들도 원자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관련된 주식들도 유동성에 의해서 그로스 즉 수익률 자체가 올라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의 그러면 유동성발 요인이 언제 그러면 조금씩 리스크로 적용이 될까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월에서 3월 달부터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기저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G7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미국만 놓고 봤을 때 5월 달부터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YOY 그로스 측면에서 테이퍼링은 없지만은 이 유동성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그로스는 둔화되거든요. 즉 수익률 역시도 이 같은 방향성이 일맥상통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실 때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섹터에 있어서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그러면 본격 진입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고 이제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본격적인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갖다 좀 논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양극화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갖다 얘기를 하는 근거를 갖다가 놓고 보면은 결국에 약달러, 유동성이 풍부,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이 강화되고 친환경 인프라가 강화되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아시다시피 달러화는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미국은 언젠가는 증세를 갖다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슈를 감안했었을 때 오바마 때 이슈를 갖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결국엔 증세 이슈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기저 효과를 감안했었을 때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같은 유동성이 기저 효과를 봤었을 때 슈퍼사이클을 만들 만한 동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슈퍼사이클보다는 저희가 좀 양극화로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원유단에서만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에너지 기업들의 캐펙스 대비 매출 그로스를 갖다 놓고 보면은 비율 측면에서 공급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공급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은 좀 열애돼 있는데 반면 구리나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사이클에서 조금 수요 사이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 이 같은 친환경 인프라 쪽들, 즉 양극화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2분기와 3분기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든 원자재에 있어서 뭔가 비중을 갖다 확대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달러에 있어서 캐시를 갖다가 좀 이제 보유하면서 관망을 갖다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나머지들은 조금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출발마켓도 후반부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